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백신 접종 대상이 16세 이상 모든 성인들로 확대됩니다. 주 당국은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이 중단되면서 백신 공급 물량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역시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 조만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백신 접종 연령을 16세 이상 모든 성인들로 확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올해 4월 15일은 세금 보고 마감일이 아닌 백신의 날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April 15th, officially in 2021 in the state of California, is not tax day, it's vax day, meaning every eligible Californian, again, can now access the administration of a dose of vaccine.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절반에 달하는 49%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황. 오늘 자정을 기해 50%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섬 주지사는 아울러 오늘을 기해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모든 카운티가 최고 위험 등급인 퍼플 등급에서 벗어났다며 방역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Today, not one county in California is in the purple tier. Every single county in the state of California is out of the most restrictive tier. Number two, roughly 50%, half of the population in the state of California that is eligible to receive a vaccine has done so. 남은 변수는 원활한 백신 공급입니다. 당장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번 주 백신 공급 물량은 당초 예상했던 것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The challenge is that this state has designed a system where we can administer 6 million doses, but this week we're only receiving 1.9 million. The challenge is manufactured supply. And so the issue will resolve itself as more Moderna and more Pfizer make their way into the state and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현재 캘리포니아주 백신 예약 시스템인 마이턴에서는 어젯밤부터 16세 이상 주민들의 예약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하루 평균 30만 건의 예약을 소화할 수 있으며 전화 예약도 한국어를 포함해 200개 이상 언어로 지원됩니다. 그 밖에 카이저 병원과 CBS, 라이트에이드, 월그린 등 주요 약국 체인들도 백신 접종 예약을 받고 있으며 각 시정부도 자체 예약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금 지급 외에 3차 경기 부양안에 포함된 건강보험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부양안에는 또 늘어난 자녀 양육 수당이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현금 입금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연방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자녀 양육수당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자녀 양육수당 지급은 3차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국세청 업무 과중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여러 가지 베네핏 때문에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국고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지금 현재 새로운 감사 팀들을 지금 구성을 하느냐고 여러 가지 리소스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원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국세청이 자녀 양육수당 현금 지급을 확정하며 오는 7월 1일부터 현금 입금이 시작됩니다. 대상은 개인 연소득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의 가정입니다. 2020 회계년도 세금 보고 기준으로 이보다 높은 소득을 올린 경우 소득 구간에 따른 부분 공제가 이뤄진 뒤 지급됩니다. 금액은 자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6살 미만 부양자녀에게는 매월 300달러, 6살부터 17살 부양자녀 1명당 매월 250달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지급 기간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 계획은 올해 7월 1일부터 1년 동안 매월 지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규정에 따르면 올해 연말인 12월까지만 매월 현금이 입금되고 내년도부는 세금 공제 혜택으로 받게 됩니다. 원래 나와 있는 거는 이제 1년을 타겟을 해서 주기로 했는데 내년도 세금 보고 시에 텍스 크레딧으로 나머지는 사용을 하고 세금 내용에 의거해서 더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분들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부양자녀 현금 지원에는 모두 1,20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연방국세청의 자녀 양육수당은 2020 회계년도 세금 보고를 마친 가정에게만 지원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할리우드 차병원이 한인타운 내 찾아가는 백신 접종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 10지구 LA 시의원과 협력해 문을 여는 타운 내 백신 클리닉은 오는 4월 20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접종을 실시합니다. 차병원 측은 이미 병원 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백신 접종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컴퓨터로 사전 예약이 어려운 사람들과 이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배려해 타운 내 무료 백신 접종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운 내 백신 접종 장소에서는 화이자 백신이 제공되며 사전 예약 없이도 아이디와 보험카드를 지참하면 현장 접수 후 바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오하이오의 한 병원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또다시 흑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총격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이 생생히 담겼는데요. 그동안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비난의 시각이 높았다면 이번에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일선 현장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경찰의 불가피한 대응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박시몬 기자입니다. 오하이오주 웨스터빌에 위치한 병원에서 찍힌 경찰의 바디캠입니다. 경찰관이 한 흑인 남성의 소지품을 검사하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카드 등이 나왔습니다. Oh my goodness, it's got names on different names on every single card you have on you. 경찰은 계속해서 주머니를 뒤지다가 수갑을 채우려 합니다. 흑인 남성은 소리를 지르며 이에 반항합니다. 경찰관 2명이 힘을 쓰고 있었으나 심한 반항으로 인해 수갑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합니다. 테이저건을 맞으면서도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던 흑인 남성은 허리춤에 갖고 있던 총을 꺼내 발포합니다. 이에 경찰은 총을 내려놓으라며 소리칩니다. 흑인 남성은 계속해서 경찰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마지막 방법으로 총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흑인 남성은 실려갔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총상을 입은 흑인 남성은 27살의 마일스 잭슨으로 밝혀졌으며 현장에서 총격을 가한 경찰은 앤드류 하우와 라이언 크리흐바움으로 경찰 당국은 발표했습니다. 두 경관은 참전군인 출신의 15년차 베테랑입니다. 현재 두 경관은 휴직 상태에 있으며 경찰 당국은 잭슨이 먼저 총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하고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올해 1월 대입시험에서 SAT 한국어 시험이 폐지되면서 대안으로 AP 한국어 과목 개설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가 필요한 상황인데 한국어 과목의 필요성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미한국학교 워싱턴 협의회는 한국어진흥재단과 한국교육원,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등 10개 단체가 포함된 AP 코리아 준비 연합회를 결성했습니다. 올해 1월 칼리지 보드는 대학 시험의 일부인 SAT 서브젝트 시험 중단을 발표해 23년간 이어온 SAT 한국어 시험도 같이 폐기시켰습니다. 또 10여 년 전 중국과 일본 AP 시험은 인정하지만 한국어는 채택되지 않아 연합회는 4월 1일부터 AP 코리아 신청 청원 캠페인을 진행 중으로 오늘까지 16,0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이제 앞으로 다양한 아웃리치 활동이라든지 기금 마련 활동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이고 저희 LA 한국교육원에서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AP 한국어가 성공적으로 개설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교육적 필요성을 칼리지 보드에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보여줄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며 칼리지 보드는 AP 한국어 개설 조건으로 500곳이 넘는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채택하고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현재 한국어 교육은 190개 정규학교에서 진행 중입니다. 연합회는 AP 한국어 과정이 개설되면 학생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한국어 개설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에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뉴욕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웠던 학생들을 위해 새롭게 개편된 서머스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뉴욕시 교육국은 학습 격차를 겪고 있는 학생들과 알찬 여름방학을 보내고 싶어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 무료 서머스쿨 프로그램인 서머라이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서머라이징 프로그램의 대상은 뉴욕시 내 유치원생부터 12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학업 증진을 위한 기본 교과 과정은 물론 예술과 야외 활동, 사회 정서적 교육 등이 제공됩니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서머스쿨 프로그램은 주 5일 수업이며 오는 7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되고 중학생은 주 4일로서 7월 6일부터 8월 12일까지입니다. 보충 수업이 필요한 고등학생은 7월 6일부터 8월 13일까지 주 4일 수업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의 경우 서머 유스 취업 프로그램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특수학생들은 7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주 5일간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편 온라인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또는 하이브리드로 수업할 수 있는 선택권도 주어질 예정입니다. 시 정부는 서머 라이징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야외 활동과 대면 수업이 어려웠던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을 제공하고 다음 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서머 라이징 프로그램 신청은 뉴욕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유치원생부터 8학년까지 학생들은 4월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9학년부터 12학년 학생들의 신청 기간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이 한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신건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다양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한인들의 정신건강 유지와 회복, 도움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오는 21일부터 주 1회 3주 동안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카운티 정신건강국과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소속 전문 카운셀러들이 강의에 나섭니다. 21일 수요일은 상실에서 회복으로 성장을 위한 가이드, 28일은 정신건강을 지켜주는 내면의 힘 기르기, 마지막인 다음 달 5일에는 생명을 살리는 소통법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시의회가 미국 구조계획을 통해 확보한 예산 13억 5천만 달러를 소외계층과 커뮤니티 지원을 우선순위로 고려한다는 내용의 안을 상정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13억 5천만 달러의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LA시 안전도로 개선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교통국은 4년 전에 비해 자전거 이용자가 73%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중 아시안이 다른 인종보다 팬데믹의 경제 충격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인종 업소는 1년 전보다 매출이 50% 줄었으나 아시안 업소는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부흥청이 후쿠시마 원전 배출 오염수, 명칭 처리수에 포함된 리튬의 안전을 홍보하기 위해 귀여운 캐릭터로 홍보했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하루 만에 사용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영국 성폭력 피해 제보 온라인 사이트는 천여 명의 학생이 증언한 17개 대학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강간 문화로 최상위에 오른 대학은 엑시터대가 1위, 옥스퍼드대 2위, 에든버러대와 리즈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